살다 보면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하고 꿈에라도 나오는 날엔 하루 종일 기분이 망쳐지기도 하죠. 그런데 혹시 이런 사실을 아시나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정작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은데 나 자신의 몸과 마음만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독을 마신 건 나 자신인데 우리는 왜 상대가 아프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미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고 말합니다. 결국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보다 나 자신에게 훨씬 더 큰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미움을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도, 좋게 생각하려 애써보는 것도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법정 스님의 말씀과 심리학 연구 결과를 통해 누군가가 미워질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잠시 귀 기울여 주세요. 여기 대구 달성구에 살고 있는 김명숙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55세의 평범한 주부였죠. 결혼한 지는 거의 30년이 넘었고 자녀들도 이제 다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야 조금 숨 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녀의 마음은 예전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은 오랜 시간 동안 명숙 씨의 곁에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는 늘 가족의 일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습니다. 술을 자주 마셨고 약속은 자주 잊었고 책임감이라고 부를 만한 태도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처음 몇 해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든 거겠지. 스트레스가 많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술은 점점 더 잦아졌고 명숙 씨 혼자 감당해야 할 일들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 생활비 관리, 고장난 가전제품 수리, 부모님 병원 모시기까지. 당연히 함께 나눠야 할 일들이었지만 남편은 늘 내일 보자, 알아서 해 라는 말로 미뤘습니다. 무책임하다기보다 그냥 무관심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명숙 씨는 마음 한편이 점점 말라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지치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되면 괜히 긴장이 되고 그의 발소리, 현관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몸이 먼저 굳어버리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술기운의 대화는 늘 엉망이었고 말을 꺼내도 무심한 반응에 상처만 남았습니다. 특별히 폭력을 쓰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지치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관심도 배려도 책임도 없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라는 말을 붙이기엔 너무도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이혼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버텨온 세월이 아까웠고 지금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미움을 꾹 눌러 담은 채 살아가다 보니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았고 밥맛도 없어졌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항상 큰 이상은 없다는 말뿐이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건 남편이라는 것을, 정확히는 남편을 향한 미움이 계속 쌓여왔다는 걸요.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을 꺼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말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참는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 감정. 계속 꾹꾹 눌러 담고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잊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혹시 지금 내가 견디고 있는 이 미움이 나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이 감정의 정체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겼고, 왜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이 감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입니다. 그럴 때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참 무섭고도 정확한 말입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 감정을 품고 괴로워하는 건 오로지 나 혼자라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법정 스님은 몇 가지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미움의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그 감정을 나쁜 것으로 규정짓고 애써 지워내려 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나만 참으면 돼.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가. 그러면서 그 감정을 자꾸 덮고 눌러버리려 하죠. 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시당한 감정은 더욱 깊숙이 숨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어딘가에서 계속 부풀어 오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걸 애써 무시하려 들면 그 사람의 말투 하나, 눈빛 하나, 심지어는 존재 자체가 점점 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감정을 억지로 누르고 외면할수록 그 감정은 해결되지 않고 감춰진 채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미움을 느끼는 자신을 다그치기보다는 그래, 나는 지금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조용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 감정을 바라본다는 건 미움을 합리화하거나 계속 품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정직하게 마주보는 연습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미워하지? 언제부터였을까? 처음에는 그냥 서운함이었는데 그게 쌓여서 미움이 된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미움이라는 감정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늘 우리가 인정하지 못했던 상처와 기대, 그리고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엔 우리가 왜 아팠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미움을 덜어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을 관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태도. 그게 가장 깊은 치유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 미움을 없애야겠다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그 감정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사실만 조용히, 천천히 인정해 주세요. 그 자체로 이미 당신은 그 미움을 끌어안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떠나보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 미움은 사람이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얼마나 자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게 될까요?
누군가에게 실망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모든 걸 이해하려 애쓰고 불편한 감정은 스스로 꾹 삼키면서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람. 많은 이들이 그런 이상적인 나를 마음속 어딘가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움 같은 감정이 불쑥 올라올 때면 그 감정보다 먼저 찾아오는 게 자책입니다. 내가 아직 덜 성숙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이 정도는 그냥 넘겼어야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미움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미성숙하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건 결코 단순히 그 사람이 나빠서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는 뜻이고, 나는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하게 세상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상처를 잘 느끼는 사람인지, 얼마나 관계에 진심이었는지, 얼마나 어떤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건 약함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다움입니다. 기계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때문이고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기대하고 실망하고 또 아픕니다. 누군가를 믿고 마음을 열었다가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미움이라는 감정은 어쩌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증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조용히 이렇게 말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 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원래 어떤 자격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 느껴도 되고 저 감정은 안 돼 라는 식의 구분은 우리를 더 좁은 틀 속에 가두는 일일 뿐입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감정의 실패가 아니라 삶 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감정을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분노는 나쁘고 용서는 좋고 미움은 낮고 추하며 이해는 높고 고결하다고. 하지만 감정은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은 판단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그건 흘러가는 것이고 때로는 겹겹이 쌓이는 것이며 우리 존재의 일부로서 살아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날은 무덤덤하게 넘기고 어떤 날은 유독 아프고 서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그건 그 순간의 내 마음이 그만큼 무방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움이 올라왔을 때 꼭 그 감정의 원인을 따지기 전에 먼저 그 감정을 허락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지금 이 감정은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과정 중 하나구나. 이렇게 인식해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지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목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미움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잠시 옆에 앉혀두고 천천히 바라봐야 할 감정입니다. 물론 그것과 너무 오래 머물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밀어내면 그 감정은 더 깊숙이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거리 조절입니다.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아닌 그 감정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은 네가 내 안에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언젠가는 너도 떠나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감정을 대할 수 있다면 그 감정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결국 미움은 사람이기에 느낄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한층 더 사람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다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를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사람이 대상일수록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은 때때로 또다시 참으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용서를 해야 하지? 내가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를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하지?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내가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 그 생각 너무 당연합니다. 그 분노와 억울함은 결코 가볍지 않은 감정입니다. 누구도 쉽게 이해해라, 잊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절대 그 사람을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라는 뜻도, 그가 한 행동을 정당화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내 마음속 상처를 먼저 정리하는 일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품고 있는 미움, 분노, 원망은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내 일상에, 내 몸에, 내 삶 전체에 조용히 독처럼 스며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떠오르는 얼굴, 문득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다시 되살아나는 상처, 같은 상황만 반복돼도 불쑥 올라오는 분노. 이 모든 게 계속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건 결국 너는 괜찮아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너 때문에 무너지지 않겠다는 선언에 더 가깝습니다.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상대를 위해 베푸는 선물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내가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선택입니다. 이건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 먹는다고 바로 가벼워지지 않고 때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용서의 감정은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연습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감정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내가 내 안에서 꺼내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서서히 그 사람과의 감정적 끈을 하나씩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끈이 끊어질수록 나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용서는 누군가를 위해 해주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아끼고 지키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 깊이 이해하는 날, 비로소 우리는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마다 미움의 무게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상처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쌓인 서운함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만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의 미움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미움을 오랫동안 껴안고 살아가는 일은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김명숙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반복. 그 안에서 무너져간 한 사람의 내면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내가 바깥의 상황을 바꾸지 못할 때 우리는 내 안의 태도를 바꾸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감정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미움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놓아주는 방향으로 작게라도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그 감정을 붙잡고 있는 나를 잠시라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매일 무너지지 않아도 되는 삶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건 결국 그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미움에 나를 내어주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나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쉼표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